우상호 후보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카메라를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 소꿉장난 같은 카메라라서 네, 잘 됐습니다. 예. 오늘도 후보님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 단도직입 초스피드 완전 컴팩트 달려라 서당캐 달리는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긴 인사 필요 없습니다. 네네. 예, 아주 처절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이크 받았는데요. 이 페북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일부는 통과 의뢰 순서입니다. 4개의 질문이 이어지고요. 각 질문당 답변 시간은 최소 90초에서 최대 2분입니다. 자, 의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는데요. 의원님, 후보님, 이제 후보님이시죠? 네, 잠시 예, 예.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네네. 벨소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여기부터 그럼 다시 할게요.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예, 이 시간을 초과하시면은 저렇게 벨이 울릴 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종료되고 나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간결하고 진실되고 창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상호 후보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전반기 네. 20대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네. 지금 서대문 갑구의 3선 국회의원인 예. 우상호 의원입니다. 네. 또 하실 거 자랑하실 거 없으세요? 뭐 87년 6월 항쟁과 네. 2017년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세상을 2번 바꾼 아, 네, 예, 그런 예. 또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후보님이 이제 지금 자기소개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제 1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왜 후보님이 차기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우상호가 적임자다. 아, 예. 네, 다음 대선에 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 업무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아, 예.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서울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네네. 전환시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사람이 우상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네. 다음 정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네. 가교 역할로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정치 주역이 교체된다. 네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잠시만. 네. 지금 44초 쓰셨습니다. 네. 참고로 네. 안 쓰신 시간이 다음 질문에 2월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좀 길게 자랑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짧으셔, 지금. 대변인 멘트도 잘 하다 보니까 네. 설명을 좀 해야 계속 되겠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손해봤네. 조금 그럼 더 하실 아니,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예, 네. 다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차기 서울시장이 되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서울시 상황이 되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다. 아, 예.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네. 행복 지수가 제일 꼴찌입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많아요. 특히 예. 집값이 너무 폭등한다든가 아, 전월세도 안정되지 않고 또 애 키우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네. 시장의 아젠다, 예. 집값 안정 그리고 애 잘 좀 키울 수 있는 서울 여기 만드는데 아주 집중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공정한 경제가 또 요즘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을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구현을 해서 네. 뭔가 이 격차를 좀 줄이고 빈부격차를 좀 줄이고 네. 또 강남과 강북의 이 균형이 많이 어그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네. 서울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들을 저의 주요한 정책으로 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세 번째 네. 질문까지 마쳤어요. 이유정 소장님 그리고 네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질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통과 의뢰 마지막 질문. 더불어민주당 여러 후보님들께서는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 변화가 없이는 이제 성공했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네. 중앙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서울시장이 엇박자를 내면 네. 그것은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고 아, 예. 또 정부 내각의 주요 장관들이 저랑 국회의원 모임을 같이 했던 분들이고 이 네트워크는 바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협력해서 각 정책들을 상의하고 네. 각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드는데 가장 최상의 조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보육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 그게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역시 이 일은 결국 관계와 네트워크, 네네. 협조관계, 협력 네. 여기서 가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다. 또 서울시 일을 하다 보면 법을 바꿔야 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을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협조를 구해서 네. 법 개정 사항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협력하는데 최적임자다. 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우상호 의원님 인터뷰 제1부 통과 의뢰였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인터뷰 제2부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2부에서는 그 두 부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굿와 배드. 굿은 후보님의 스텝께서 저희에게 전달하신 질문입니다. 일종의 홍보인 셈이에요. 그리고 배드는 다른 후보님들께서 후보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네, 굿부터 하겠습니다. 굿부터요? 순서대로. 네네, 굿은 손방망이 질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철도의 한강변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의 주거 문제, 특히 집값 안정은 네네. 우리 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네. 또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주로 중앙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일관했죠. 네. 그러나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 네.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네. 다른 도시를 보면 집값이 안정되어 있는 도시들은 대개 공공주택의 비율이 20% 이상 되는 도시만 집값이 안정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공공주택은 이제 주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약 네. 7% 정도 보급이 돼 있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렇다고 일반 그 민간 땅을 매입해서 공급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철도 상부 또 한강변의 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공공주택을 보급함으로써 네.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가 네. 약 80m 폭의 2.5km 정도의 철도 위를 예. 신도시로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 5만 정도가 들어가는 입주하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라는 게 보면 소음, 분진 등 그 주변 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네네, 혐오 그렇죠. 시설이거든요. 예, 예. 이걸 새로운 신도시로 덮어버리니까 훨씬 더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또 노동자들에게 예. 저렴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네. 30초 집값 문제를 음.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 주택이 만들어지면 네. 지금 서울에 지어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그 경쟁 비율이 네. 50대 1, 뭐 100대 1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려고 많이 하시는 필요한 거예요? 거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전월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발표하신 항공사 마일리지와 통신사 포인트를 대중교통 요금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 포털 뉴스 검색어 1위에 올랐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책적 기조로 이어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 네. 일종의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한 것에 부가 서비스로 그렇죠.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책은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잘 안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장돼가고 소멸돼가는 마일리지를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 요금으로 쓰게 해주겠다. 그러면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가 되고 네. 또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쓰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항공과 통신 마일리지를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연계시키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공약입니다. 아, 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네, 점에서 그렇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선거입니다. 네. 그와 동시에 항상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이명박 시장 때는 경제, 네. 오세훈 시장 때는 보수의 미래, 보수의 미래. 예, 젊은 예. 정치인. 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사회 인사로 하여금 정치를 바꿔라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죠. 아, 예,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결국 정책의 교체, 정책의 그다음에 교체. 예. 새로운 정치 세대의 전면 등장을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꾀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또 이번 지방선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우상호가 당선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 주역의 전면 교체를 의미한다. 네. 그런 네.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치 혁신, 네. 한 물꼬가 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네. 의미를 잘 구현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예. 지금 네, 이제 종이 울렸는데요. 종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송곳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당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입니다. 그 사전에 다른 후보님들로부터 전달받은 그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후보님이 이걸 잘 들어보시고 2개를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세요. 답변 시간은 조금 길게 드릴게요. 2분에서 3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분들의 질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2개만 선택하는 네, 거군요. 2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셔야 돼요. 네. 네네. 일단은 그 민병두 의원님이 우상호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서울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과 당원이 많이 소외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님은 원내대표로 지난 대선도 치르셨고 또 국민의힘으로 이루어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우상호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한 것입니까? 또한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영선 후보님이 우상호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에이티커니 조사 결과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서울은 전 세계 128개 도시 중 2015년에 10위, 2016년에 32위, 2017년에 38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이 추락하여 쇠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우상호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화 1987 이후 우상호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87세대의 대표로서 현재 2030 세대와의 교감과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3개 중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민병두 의원님과 박영선 의원님 네네.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예. 먼저 민병두 후보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변 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도 이 문제가 좀 담겨 있습니다. 아, 네. 제가 그동안 6번의 시장 선거에 캠프에서 활동해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네, 고건 서울시장 나올 때 부대변인. 아. 김민석 후보 때는 이제 부본부장. 아, 예. 그리고 강금실 한명숙 그 캠프에서는 서울본부의 이제 조직본부. 그다음에 예. 박원순 시장 때는 첫 번째는 대변인, 두 번째는 전략 홍보 팀장을 다 맡았는데요. 하셨네요. 네.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네. 우리 당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항상 우리는 외부에서 후보를 좀 빌려왔습니다. 네. 우리 당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보다는 네네. 그 상대적으로 이미지도 참신하고 예. 낮은 정당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카드로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당선되고 나시면 당을 잘 챙기지 못했어요. 당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한다든가 네. 혹은 당과 당정 협의를 충실히 해서 당의 정책을 서울시장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일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네. 서울시당이 책임을 지는 그런 서울시 서울시장 대책위를 만들고 네네. 그래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네네.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선거가 끝나면 당내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네. 그다음에 또 서울시당과의 당정협의, 서울시의 국회의원, 시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당의 정책과 강령이 서울시장에 반영되도록 하는 통로를 주기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야 정당 정치가 활성화된다. 네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제가 잘할 수 있고 적임자다. 아, 예. 서울에서 20년을 예. 지방 정치를 하면서 네네. 바닥 현실도 많이 알고 각 지구당에 있는 여러 당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 소통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네. 이런 점을 1분 다시 한번 남았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네.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잘 해오셨지만 네. 이 서울시당과의 소통은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좀 불만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면서 아, 우리 당의 정책 강령이 반영되기보다는 시민사회 쪽의 아이디어들이 우선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서운한 마음들이 좀 있지요. 네. 네, 저는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서 네. 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장 말하자면 집권을 한 것이다. 아, 그걸 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께서 질문하신 거 답변하신다고 하셨어요. 배영선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가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서 네. 활력을 이뤄가고 있다. 네. 이 성장판도 닫혔다. 네. 이런 취지죠. 네, 네. 동감입니다. 동감하신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서울시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 주요 도시 네. 중에 꼴찌다. 네. 이 서울 시민들의 아침이 피곤해요. 애 맡기러 가야지 네, 또 네. 교통난이지 뭐 이게 파김치가 돼서 출근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앉아서는 집값 걱정 또 아이 걱정 뭐 교육 걱정 아주 걱정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서울시를 좀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주거, 보육 이런 쪽에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가져가서 집값 걱정 없고 네. 또 아이 키우기 좋고 네. 그다음에 결혼하고 싶은 도시 그리고 뭔가 거리에 나서면 깨끗하고 또 활력이 있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도시는. 네. 그래서 구경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네. 이런 데 손을 많이 봐가지고 서울시 사는 게 뭔가 좀 유쾌해졌는데 상쾌해졌는데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자리 문제도요. 네.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은 그 지금 만들고 있는 서울시 일자리들이라는 게 되게 보면 약간 그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급하게 이렇게 땜빵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산업적으로도 새로운 혁신 요소들을 도입해서 네. 새로운 어떤 말하자면 활력이 막 생기는 그런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네. 서울의 경쟁력이 나아질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송곳 질문 이제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조금 낯간지럽지만 서당캐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경쟁 캠페인입니다. 너도 나만큼 훌륭해 코너인데요. 지금 이제 후보님들 중에서 한 분을 지목하셔서 네.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훌륭한 면을 좀 칭찬해 주세요. 네. 칭찬 시간은 1분입니다. 이게 좀 1분 이상 칭찬하려면 혹시 힘들까? 아니, 1시간을 주셔도 할 수 있는데. 1분입니다. 네. 저는 민병도 의원님을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네, 어떤 점이요? 민병도 의원님은 이제 저하고 당직 생활을 오래 같이 했어요. 예. 제가 대변인 할 때 전략기획위원장, 이 주요 요직, 주로 전략 정책 쪽에 역할을 네네.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아이디어가 샘솟아요. 예, 그 제가 보면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이 기자 출신이어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아이디어를 잘 다듬어서 당의 주요 정책이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이분은 정말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그런 예. 당의 위기가 있거나 어려울 때도 보면 이분이 낸 아이디어로 아젠다를 바꾸어서 돌파한 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민병도 의원님의 이 샘솟는 아이디어 이게 참 부럽고 참 대단하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엄청난 독서량, 연구,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듬으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참 저런 자세가 매우 훌륭하다. 연구하고 준비하는 모습. 네. 민병두의 장점. 칭찬이니까 좀 더 네. 계속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십시오.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질문의 쓰나미,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숨막히는 인터뷰. 아쉽게도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은 이은영 소장님과 저 김 국장이 드리는 하나씩의 질문입니다. 대본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이름하여 숨겨둔 1인치 코너입니다. 떨린다. 단 본 질문에 대한 편집권은 우상호 의원님에게 있습니다. 그냥 하세요. 의원님께서 편집을 원하시면 이 다음 부분을 네. 장시간의 음악으로 대체합니다. 아, 질문은 편집해도 파버린 흔적은 남는 겁니다. 네. 파버리기도 좀 애매한. 그러네. 먼저 우리 이은영 소장님 질문하시죠. 예. 답변 시간은 1분 이상 90초 이내입니다. 네, 다른 후보님에 비해서 조금 출마가 이제 좀 늦어지셨는데요. 현재 이제 지지 조사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제 좀 확장해 가셔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을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출마를 공식하고 움직인 게 이제 약 한 달 네. 넘짓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캠프 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번 지방선거가 참 특이한 게 너무 대형 이슈가 많아요. 평창올림픽. 네. 이거 국가적인 그렇죠. 국제행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이어서 바로 남북정상회담 네. 합의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좀 서울시장 선거 들여다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후보 등록을 마치고 후보가 좀 압축되어야 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네. 그때를 전 디데이로 보고 있고요. 아, 지금은 주로 정책 좀 이렇게 눈에 속속 들어오고 귀 속속 들어오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이고요. 네. 우리 당의 주요 당원들이 구성 분포를 보면 네. 전통적 당원, 예. 이제 호남 출신의 전통적 당원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입당하신 그렇죠. 그런 또 당원들, 젊은 당원들이 또 많습니다. 네. 지금은 주로 이분들을 접촉을 해서 저의 지지를 왜 우상호가 출마했는가를 잘 설명드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조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런 활동들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는 시점이 되면 네.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 느끼는 건 바닥은 지금 굉장히 바뀌고 있다. 아, 바람이 좀 네. 불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 국장의 질문 시간이 차례인데요. 저 의원님 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네, 저 실례지만 몇 학번 저는 8학번입니다. 네, 아까 우리 저 스태프분들에게 여쭤봤는데 확인 차원에서 네,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국장의 질문 차례입니다. 보통 의원님께 익숙한 숫자는 1987일 겁니다. 네. 제가 여쭙고 싶은 숫자는 1981입니다. 네. 의원님에게 있어서 1981이란 무엇입니까? 8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요. 저한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이죠. 저의 청소년기를 일관한 하나의 키워드는 가난입니다. 가난.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단칸방에 살면서 맨날 공동수도 공동화장실 네. 아침이면 공동화장실에서 한 10명이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안에서 일 보는 사람들 그 문을 계속 두들겨서 빨리 나오라고 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의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이 굉장히 저한테 오래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사연인데 대학에 딱 입학을 하니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그때 또 돈을 꾸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희망을 갖게 된 거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의 미래가 밝겠다. 이런 그런 전환점. 연세대학교 교정에 착 들어간 순간 뭔가 내 인생이 그 오래된 터널을 지나서 새로 열릴 것 같은 희망으로 가득 찼던 81이라는 숫자는 그런 저에게는 희망의 숫자였던
였죠. 네. 나중에 학생 운동하면서 감옥 갈 줄은 모르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의 전형적인 인물이 접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도 네. 인생의 새로운 출발, 어떤 설렘이 있는 새 출발의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서울,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 1981을 말씀드린 거는 보통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그 동년배 정치인들에게 1987이 시작의 의미로 네. 많이 쓰이는데 의원님을 포함한 분들의 정치적 상상력, 그 사실은 시작은 1987 그 이전이 아닌가, 그 이전 시대였고 초심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죠. 드린 질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치인들에게 가족이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가족에게 띄우는 출사표, 육성편지입니다. 예. 쑥스러운데. 쑥스러우라고 한 겁니다. 1분 이상 90초 이내입니다. 네. 사실 저희 가족은 제가 운동하고 네. 사회운동하고 정치하는 동안 일관되게 희생을 무릅쓰고 살아왔던 네. 삶이죠. 아버지가 맨날 끌려다니고 뭐 경찰에 끌려가고 또 남편이 정치한다고 그러면 부인도 선거운동한다고 띠두르고 다녀야 되고 네. 넉넉지 못한 살림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결국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우상호의 가치에 가족들이 동의해주고 지지해준 그 힘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을 해왔다. 저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이번에 새 도전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러나 아빠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하는 믿음 네.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서 네. 우리 가족들이 아빠가 서울시장에서 서울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네. 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가족이다. 네.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시간을 예. 많이 안 쓰셨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님 그리고 우리 KSOI 이은영 소장님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은영 소장님. 네, 오늘 홀프님 인터뷰를 하면서 원래 이제 TV에서 원내에서 활동하시는 걸 저는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압축적으로 전달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은 이 자리가 탐나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이 세상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로부터 온다고 하는 굳은 믿음 때문입니다. 네. 우리 당이 성공하려면 서울시의 정책들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민주당을 지지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네. 제가 반드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바꿔서 네. 정치가 내 삶을 바꿔주는구나라고 하는 그 정치에 대한 신뢰 네.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의원님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달려라 서당캐 달리는 김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영 네.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 고등학교 후배고 아, 예. 또 정부 내각의 주요 장관들이 저랑 국회의원 모임을 같이 했던 분들이고 이 네트워크는 바로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협력해서 각 정책들을 상의하고 네. 각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만드는데 가장 최상의 조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 보육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 그게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 다른 후보들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역시 이 일은 결국 관계와 네트워크, 네네. 협조관계, 협력 네. 여기서 가장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다. 또 서울시 일을 하다 보면 법을 바꿔야 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원내대표를 했기 아, 때문에 예, 예. 서울시장을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실시간으로 협조를 구해서 네. 법 개정 사항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 협력하는데 최적임자다. 아,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우상호 의원님 인터뷰 제1부
통과 의뢰였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인터뷰 제2부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2부에서는 그 두 부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굿와 배드. 굿은 후보님의 스태프께서 저희에게 전달하신 질문입니다. 일종의 홍보인 셈이에요. 그리고 배드는 다른 후보님들께서 후보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먼저 선택하시겠어요? 네, 굿부터 하겠습니다. 굿부터요? 순서대로. 네네, 굿은 손방망이 질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철도위, 한강변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서울의 주거 문제, 특히 집값 안정은 네네. 우리 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 과제입니다. 네. 또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주로 중앙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일관했죠. 네. 그러나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급 네. 측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 네. 다른 도시를 보면 집값이 안정되어 있는 도시들은 대개 공공주택의 비율이 20% 이상 되는 도시만 제를 준비하는 그런 네. 가교 역할로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정치 주역이 교체된다. 네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잠시만. 지금 44초 쓰셨습니다. 네. 참고로 네. 안 쓰신 시간이 다음 질문에 2월 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좀 길게 자랑을 해야 되겠구나. 너무 짧으셔, 지금. 대변인 멘트도 잘 하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되겠구나. 네, 네. 네. 아, 손해봤네. 조금 그럼 더 아직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예, 네. 다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차기 서울시장이 되셔서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지금 서울시 상황이 되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다. 예. 전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네. 행복 지수가 제일 꼴찌입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들이 많아요. 특히 예. 집값이 너무 폭등한다든가 전월세도 안정되지 않고 또 애 키우기가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공무원들한테 과감하게 위임을 하고 네. 시장의 아젠다, 예. 집값 안정, 그리고 애 잘 좀 키울 수 있는 서울 여기 만드는데 아주 집중을 하겠다. 네. 그리고 또 공정한 경제가 또 요즘 화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을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구현을 해서 네. 뭔가 이 격차를 좀 줄이고 빈부 격차를 좀 줄이고 네. 또 강남과 강북의 이 균형이 많이 어그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강북 지역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네. 서울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들을 저의 주요한 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세 번째 네. 질문까지 마쳤어요. 이휘정 소장님 그리고 네네.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질문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통과 의뢰 마지막 질문. 더불어민주당 여러 후보님들께서는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나만의 생각, 나만의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 변화가 없이는 이제 성공했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네. 중앙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서울 시장이 엇박자를 내면 네. 그것은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로 돌아갑니다. 값이 안정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의 공공주택은 이제 주로 임대주택 중심으로 약 네. 7% 정도 보급이 돼 있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집값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렇다고 일반 그 민간 땅을 매입해서 공급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철도 상부 또 한강변의 이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네.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가 네. 약 80m 폭의 2.5km 정도의 철도 위를 네. 신도시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 5만 정도가 들어가는 입주하는 네.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라는 게 보면 소음 분진 등 그 주변 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네네, 혐오 그렇죠. 시설이거든요. 예, 예. 이걸 새로운 신도시로 덮어버리니까 훨씬 더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또 노동자들에게 예. 저렴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함으로써 네. 30조 집값 문제를 음.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네. 이 주택이 만들어지면 네. 지금 서울에 지어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그 경쟁 비율이 네. 50대 1, 뭐 100대 1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려고 많이 하시는데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전월세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요일에 발표하신 항공사 마일리지와 통신사 포인트를 대중교통 요금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이 포털 뉴스 검색어 1위에 올랐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책적 기조로 이어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기업이 네. 일종의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한 것에 부가 서비스로 그렇죠.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책은 마일리지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잘 안 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장돼가고 소멸돼가는 마일리지를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 요금으로 쓰게 해주겠다. 그러면 소비자의 권익도 보호가 되고 네. 또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쓰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항공과 통신 마일리지를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연계시키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공약입니다. 아, 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6.13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치러지는 첫 번째 전국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네, 점에서 그렇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선거입니다. 네. 그와 동시에 항상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이명박 시장 때는 경제, 네. 오세훈 시장 때는 보수의 미래, 보수의 미래. 예, 아, 젊은 예. 정치인.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사회 인사로 하여금 정치를 바꿔라 하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었죠. 아, 예,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결국 정책의 교체, 정책의 그다음에 교체. 예. 새로운 정치 세대의 전면 등장을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꾀하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또 이번 지방선거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우상호가 당선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 주역의 전면 교체를 의미한다. 네. 그런 네.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치 혁신, 네. 한 물꼬가 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네. 의미를 잘 구현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네. 저는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예. 지금 네, 이제 종이 울렸는데요. 종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송곳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당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입니다. 그 사전에 다른 후보님들로부터 전달받은 그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후보님이 이걸 잘 들어보시고 2개를 선택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세요. 답변 시간은 조금 길게 드릴게요. 2분에서 3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다른 분들의 질문을 다 읽어드릴게요. 2개만 선택하는 네, 거군요. 2개만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하셔야 돼요. 네. 네네. 일단은 그 민병두 의원님이 우상호 후보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지난 서울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과 당원이 많이 소외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후보님은 원내대표로 지난 대선도 치르셨고 또 국민의힘으로 이루어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상호 후보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 카메라를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소꿉장난 같은 카메라라서 잘 됐습니다. 예. 오늘도 후보님과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 단도직입, 초스피드, 완전 컴팩트.
달려라 서당캐 달리는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긴 인사 필요 없습니다. 네네. 예, 아주 처절합니다. 이은영 소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이크 받았는데요. 이 페북 라이브로 생중계되는 일부는 통과 의뢰 순서입니다. 4개의 질문이 이어지고요. 각 질문당 답변 시간은 최소 90초에서 최대 2분입니다. 자, 의원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겠는데요. 의원님, 후보님, 이제 후보님이시죠? 네, 잠시 예, 예.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아, 네네. 벨소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네. 여기부터 그럼 다시 할게요. 아닙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예, 이 시간을 초과하시면은 저렇게 벨이 울릴 겁니다. 그리고 답변이 종료되고 나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간결하고 진실되고 창의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상호 후보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전반기 네. 20대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네. 지금 서대문 갑구의 3선 국회의원인 예. 우상호 의원입니다. 네. 또 하실 거 자랑하실 거 없으세요? 뭐 87년 6월 항쟁과 네. 2017년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세상을 2번 바꾼 아, 네, 예, 그런 예. 또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후보님이 이제 지금 자기소개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제 1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왜 후보님이 차기 서울시장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우상호가 적임자다. 아, 예. 때문에 다음 대선에 꿈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 업무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아, 예. 그래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공약을 제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서울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네네. 전환시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사람이 우상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네. 다음 정치 세대